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18번 목적 문제였었고요. 목적이 아주 명확하죠? 우리 홍보 캠페인 할 건데 피드백 좀 해주세요. 제목은 이렇게 한번 가볍게 잡아봤고요. 전체 요약도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Dear Mr. Kelly. 이제 켈리 선생님에게 하면서 이제 출발합니다. My name is Mark Smith. 제 이름 Mark Smith고요. And I'm the manager of Lomos Tour. 자, Lomos Tour의 저는 매니저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I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에서 우리 어휘적인 건 항상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게 했었는데요. appreciation 좀 이따 얘기 좀 할게요. 여기서 이제 감사함인데 sincere, 진실한, 진정한, 제대로 된 감사함을 express, 표현합니다. For your continued trust and loyalty. 당신의 지속되어진 신뢰와 어떤 충성심에 있어서 우리 회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데요. 여기서 이제 가벼운 문법적인 얘기는 continued는 지속되어진 해서 굳이 문법적으로 하면 이제 과거 분사인데 ed로 끝나는 단어는 동사로 쓰면 당연히 했다라는 뜻이지만 여기 이미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는 아니고 뭐뭐 된, 뭐뭐 해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속된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여기다가 가볍게 이제 능수동 물어봤을 때 맥락상 이런 신뢰가 지속되어지는 거니까 continued 이렇게요. 그 다음에 loyalty, L로 시작하는 loyalty는 충성심인데 이게 R로 시작한 royal 하게 되면 이게 왕의, 왕과 의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oyalty, 그런 왕에게 내는 그런 돈 이런 것들 구별 좀 정확히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당신의 이러한 지속되어진 신뢰와 충성의 충성심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충성심, 충성도가 높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충성도가 제일 높은 게 보면은 이제 선생님 보기에는 이제 인스타 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은 이제 아이폰을 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로열티, 충성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ppreciation 하게 되면 이제 감사함인데 이 단어가 감사함이란 뜻 말고도 평가나 인정이란 뜻도 있습니다. 감상이란 뜻도 있어요. 다시 한번. 감사함. 여기서 이제 우린 이 뜻으로 쓰였는데, 감사함. 근데 평가.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인정, 진가,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 맥락에서 이게 이제 어휘 문제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감사함.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여기까지 그냥 립 서비스고요. Next year. 자, 다음 연도에 as part of a new promotional campaign. 여기서 이제 예전에 뭐뭐로서죠. 어떤 한 부분으로서. 자, 새로운 홍보 캠페인의 한 부분으로서 Lomos Tours가 will be airing. 여기서 이제 air가 또 어휘적으로 공기가 아니네요. 방영을 할 건데 an advertisement, 어떤 한 광고를 방영할 예정입니다인데요. 이제 이 air를 맥락상 그렇죠. 방송하다, 공기가 아니고 그래서 영영풀이로 요 정도 to broadcast의 의미로 쓰였다는 건 알아두세요. 어휘적인 건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뭐뭐 할 거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건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will를 쓰는 건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will air를 써도 됩니다. 당연히.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가장 흔하게 가볍게 방송할 예정입니다. 방송할 겁니다. 가장 가볍게 쓸 건 will be ing예요. 실제 원어민들 뭐뭐 할 거다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그럼 선생님 will을 쓰면요. 꼭 할 겁니다. 이런 느낌이 돼서 굉장히 강한 뉘앙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긴 할 건데 회사에서 방영할 겁니다. 이런 홍보 캠페인을 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will be ing 이걸 썼다는 거 느낌적으로는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이제 내신 대비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분석 강의에서 하냐면 이건 이제 실제 구어체 표현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라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실제 구어체에서는 뭐뭐 할 거다 그럴 때 will만 쓰는 것보다는 will be ing를 훨씬 더 많이 쓰는구나.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는 얘기였어요. 계속 갑니다. We plan to include the experiences of some of our most valued clients. 좀 호흡이 기네요. 자,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plan 다음에 뭐뭐 할 계획 그럴 때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죠. Include the experiences. 어떤 경험을 포함할 걸 계획하고 있는데 자, 누구의 경험이냐면 of some of our most valued clients. 우리의 가장 귀중한 valued. 여기서도 이제 이들을 썼네요. 이 고객님들이 귀중하게 되어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님들이니까 valued라는 표현을 썼네요. 귀중한, 가장 귀중한 고객님들 중 일부의 그런 경험들을 포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적이 드러나네요. 즉
since. 자, 이때 since는 뭐만 이래로라는 느낌보다는 뭐하기 때문에 정도의 느낌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즉, since you traveled with us last summer. 지난 여름 우리와 여행을 했기 때문에 I'd like to 뭐 하고 싶네요 하면서 명확하게 목적이 드러나네요. 형편 쫙 쳐주세요. I'd like to kindly ask. 당신에게 아주 정중하게, 친절하게 라고 너무 직역하지 마시고요. kindly는 정중하게 ask,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때 ask는 ask는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고요. 이때 if를 뭐 인지 아닌지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이제 whether 정도로 바꿔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런다니까. 진짜. 나도 이래, 나도. 다시, 문법적인 거라 다시 한번. 나도 이래.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선생님 지금 방금 거꾸로 얘기했어요. ask가 묻다의 뜻이 있고, 요청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ask that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뭐 해달라고 요청하다고요. ask if 지금 나온 것처럼 whether 하게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묻답니다. 여기서는 그 뭐인지 아닌지를 묻다의 뜻으로 쓰인 거죠. 방금 거꾸로 얘기했죠. sorry 이런다니까. 됐죠? 영어 강의 벌써 한 17년, 18년 한 나도 이러고 있는데 미안해요.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묻고자 합니다. 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요. 즉 뭐인지 아닌지를 you'd be willing. 자, 우리 또 정해진 표현이 나왔죠. be willing to 하게 되면 이건 기꺼이 뭐뭐하다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즉 기꺼이 share a few words 몇 마디 말을 나눌지 아닐지를 좀 정중히 엿줍습니다. about your experience 당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요. your feedback 당신의 feedback은 자 뭔가 또 미리 여기 체크를 해놨네요. 노란색이니까 어휘적인 거고 별표 3개. would be invaluable. 굉장히 귀중할 겁니다. in helping us.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promote our services. 우리의 서비스들을 뭔가 증진, 홍보하는데 정말 도움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우리 또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나 아니면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바로 붙여 쓰는 거 이거 help에 쓰면서 많이 했던 거죠. 자, 일단 이게 별표를 좀 쳐놨는데요. 그냥 valuable을 써도 귀중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in이 안으로가 아니라 부정접두사인데 이건 더 이상 귀중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지 않으니 아니에요. 더 귀중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invaluable, 졸라 귀중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혼동어휘로 진짜 많이 나와요. 얘랑 같이요. 이 priceless도요. 이 price가 가격이나 가치란 뜻이고 영어 단어 뒤에 le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priceless는 가격이 없는 이라고 해서 가치 없는 이라고 오역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가치 없는 아니고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둘 다 굉장히 많이 졸라 귀중한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짜증나는 게 이런 거랑 헷갈리게 자꾸 냅니다. valueless 얘는 가치 없는 겁니다. 뭐 expensive는 비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또 inexpensive 얘는 비싸지 않은 거 얘는 싼 거 싸구려. 싸구려라는 표현을 또 구어체에서 lemon이라고 표현해요. it's a lemon 그러면 뭐 보통 차에 많이 표현하는데 완전 똥차야 할 때 그 lemon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건 싸구려. 가치 없는 거. 요거는 귀중한, 매우 귀중한. 이런 거 혼동어휘 내기 너무 좋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member of our team, 우리 팀 멤버가 will be in touch. 자, 이것도 갑자기 만진다가 아니라 이게 연락하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be in touch with you shortly. 당신과 곧 연락을 취할 겁니다. 요것도 이제 별표 하나. 바로 shortly하고 short하고 구별을 정확히 해야 되죠. short는 짧은. 그리고 이 자체가 짧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shortly는요, 아예 의미가 달라요. 이건 방금 선생님 번역한 것처럼 곧, 즉시, soon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여기다 short 쓰면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짧게 연락하는 게 아니죠. 곧, 즉시 연락하는 거니까 shortly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거 어휘 문제 나오기도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어휘적인 거 좀 중요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Thank you in advance. 이것도 in advance도 정확하게 이거 사전에 미리 좀 고맙습니다. For your contributions. 당신의
기여에 대해서. 이 contribution도 이 con이라는 접두사와 함께 tribution이 붙어서 이게 기여, 기부 이런 뜻인데 여기다가 이제 뭐 distribution이라든지 attribution이라든지 혼동 어휘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attribution 쓰지 않도록. 알겠죠? 그래서 warm regards, 마음을 담아 이러면서 Mark Smith가 편지를 보냈네요.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로머스 투어스 매니저 마크 스미스가 as a valued client, 아주 귀중한 우리 고객에게 요청을 하고 있네요. To share their travel experience, 그들의 여행 경험을 좀 공유를 해달라고요. For new promotional campaign, 새로운 홍보 캠페인에 대해서. 그러면서 emphasizing, 강조하고 있는데요. Their feedback, 그들의 피드백이 would invaluable, 굉장히 귀중할 것이다. 아까 봤던 단어죠. Improving the company's marketing effort, 그 회사의 마케팅 노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요. 자, 전체적으로 어휘적인 거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되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심경 변화 문제인데요. 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잘못된 차로 생긴 웃긴 해프닝 뭐 이런 거였고요. 여기서는 지칭하는 것 좀 잘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을 미리 봐서 알겠지만 이게 내 차인 건지 아니면 집에 내가 놓고 온 진짜 내 차는 내 집에 있고 내가 지금 남편 차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이 지칭하는 게 뭔지 좀 이따 좀 살펴볼게요.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첫 두 문제 미리 좀 체크를 해놨는데, 자, 시작할게요. After finishing my shopping, 내 쇼핑을 끝낸 후에 I walked out of the grocery store. 자, 우리 식료품점이라는 표현을 우리 이제 슈퍼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슈퍼 간다고 하죠. 마트 간다고 하거나 마트라는 표현도 미국도 괜찮은데 실제로는 grocery store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거 편의상 그냥 마트라고 번역하면 돼요. 자, 마트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는 headed to the spot. 자, 이 spot은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는 그 뜻입니다. 당연히 명사로 딱 그 지점, 딱 정확한 그 자리, 딱 집을 때 the spot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뜻인데 어휘적으로 spot이 동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언가를 찾다의 뜻입니다. 콕 집어 찾는 것도 spot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자, 나는 그 장소를 향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하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을 끌고 오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쓴 거네요. 그죠? 자, 어떤 장소냐면 I parked my car. 내가 내 차를 주차했었던. 여기 I had parked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내가 주차를 했던 게 더 과거니까. 내가 주차를 했었던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wasn't there.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은 미리 체크한 것처럼 my car, 내 차입니다. 내 차 어디 있지? 이렇게요. 그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제 분사구문도 가볍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 우리 혹시나 이제 내신에서 이번 교과서 단원이 분사구문하고 관련돼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한번 짚어주면 문맥상 이해가 되는 접속사를 생략을 해주고 반복되는 주어를 생략해주고 뭐로 주어를 두 번 써. 그죠?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까 가까운 형태인 ing로 바꿔주는 게 분사구문.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고자 할 때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after 하고 남겨놓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분사구문. 네. I wasn't the kind of person. 나는 이런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종류냐면 to forget.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Where I had parked. 내가 어디다가 주차를 했었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where는 그냥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별하셔야 되는 게 앞에 나왔던 여기 where는 이제 문법적인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앞에 나왔던 여기 where는 여기 있는 the spot을 뿜어주는 관계 부사니까 뒤에 빠진 거 없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을 끌고 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where는요 그냥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의, 주, 동, 어순을 따르는 어디에 내가 주차를 했는지를 그냥 어디에.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가 빠졌어요.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 써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장 해석 전혀 안 해본 겁니다. 아니 관계대명사 위치면 네 말대로 앞에 선행사 어디 있는데
뭘 꾸며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뒤에 문장이 빠졌다 여기에 또 꽂히면 선생님 뒤에 목적어가 빠졌어요. 여기 위치 써야 돼요. 해석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해석해보면 어디에라는 그냥 의문사가 필요한 거죠. 의주동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럼 목적어 어디 간 거예요? 문맥상 이해가 됐으니까 그냥 생략해도 되는 거죠. 어디다 뭘 주차해? 내 차를 주차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차를 주차했는지를 잊어버리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I was in the right place. 내가 올바른 자리, 바로 그 자리, 내가 주차했던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So, 그러니까 말이죠. Where was my car? 내 차가 어디 있었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I looked around. 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but nothing made sense. 이제 make sense가 이해가 되다니까 nothing,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지? 이제 완전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사구문. 이제 여기 분사구문은 이제 별표 3개 정도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not knowing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모른 채로 I called my husband at home,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and said, 말하기를 my car is missing, 내 차가 사라졌어요 뭐 I can't find my car, 내 차를 찾을 수가 없어 여보야 어떻게 됐지 뿌잉뿌잉 하고 있는데 저 뿌잉뿌잉은 안 했나요? 자 넘어갈게요. 밤늦게 혼자 촬영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네, 밝게 삽시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not knowing 저 부분을 원래 문장의 분사구문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 제자님들이 이제 이 분사구문 바꾸라고 할 때 여기를 이걸 분사구문 동사에 ing를 붙인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doing 이거 진짜 이렇게 진짜 많이 바꾸더라고요. 이 문장의 동사는 얘잖아요. 동사에다 ing 붙이는 거고 얘를 그냥 부정할 때 분사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을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동사를 부정할 때는 현재면 don't, 과거면 didn't 쓰는 것처럼 얘는 그냥 동사를 부정한 거고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도 동사에 ing를 붙인 다음 얘를 그냥 부정할 때는 앞에다가 이거 위치도 좀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not을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분사구문은 조금 중요해 보이네요. 즉 똑같이 문맥상 이해가 되는 접속사 as 정도 생략해주고 반복되는 주어 생략해주고 동사 know에다 ing를 붙여서 knowing 만드는데 이게 부정하는 거였으니까 not knowing what to do 이렇게 됐던 겁니다. 알겠죠? 여기는 어법 잘 보시고요. I heard 그런데요. 갑자기 I heard him laughing on the other end of the line. 그 전화선에 반대쪽 끝에서 웃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또 우리 지긋지긋하게 했던 지각 동사 heard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되는 이 구조. 여기다가 투부정사 앙되어 약속돼 있는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ing. 갑자기 남편이 어떻게 웃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경박했나? 이상하네. 자, 이것도 이상한데? 자, 모르겠어요. 하고 웃은 걸 들었어요. 뭐지? 이 남편이 정신이 나갔나? 하고 봤더니 Your car is here outside the house. 자기야, 여보 차 지금 이게 집 앞에 여기 있잖아. You took mine today. took 가져갔잖아. 내 거 가져갔잖아 오늘. Remember?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지금 내 차인지 남편 차인지 지칭하는 거 구별 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 turned around 돌아봤더니 and there it was 여기 그것이 있었고 여기 그것은 husband's car 남편의 차가 되는 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이죠. 정확히는 두 번째 문장의 it과 여기 후반부에 나온 it이 명확하게 갈리죠. 요것도 지칭하는 거 잘 보자고요. 자, 그래서 I couldn't help but laugh at myself. 스스로를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정해져 있는 수거가 나왔네요. 바로 cannot, 이제 과거니까 could not, help but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같은 표현들이 이 친구들입니다. 짧게 더 줄여서 cannot, 맥락상 과거니까 couldn't겠죠. couldn't but 동사 원형, R이라고 쓰면 동사 원형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root, 뿌리가 되는 단어라고 써요. R을 줄여서 쓰는 거예요. R이라고 쓰면 동사 원형이구나 이러면 돼요. 중요한 건 cannot help 다음에는 ing를 쓰고요. have no choice도 같은 뜻이에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때는 but 다음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가로친 부분이 have no choice but이면 여기다가 to laughla고 써야 되겠죠. 앞부분이 여기 cannot help로 나와 있으면 여기 laughing이라고 써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 섞어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 뜻은 전부 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됐죠? 그래서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With a sigh of relief. 자, 이때 sigh 또 잘 보시고요. 이거 sign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sign은 신호. 요거는 sign은 한숨. 알겠죠? 안도의 한숨과 함께 I walk over to the car. 그 차, 당연히 이제 남편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Everything was fine after all. 모든 것이 결국 괜찮았습니다. 이렇게요. 자, 전체 이야기 한번 요약 한번 해볼게요. A woman panics. 어떤 한 여성이 패닉에 빠졌죠. When she can't find her car after shopping. 쇼핑한 후에 차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러나 결국, 자, only to 하게 되면 그러나 결국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Only to realize. 그러나 결국 깨닫게 됩니다. She mistakenly took her husband's car. 남편의 차를 가져왔다는 걸. 그리고는 laughs with relief. 안도의 한숨으로 웃습니다. 이렇게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지칭하는 거였고요. 문법적으로는 아까 not knowing what to do 이 부분, 그 다음에 뒤에 cannot help ing라든지 cannot but 동사 원형이라든지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라든지 다양한 표현의 수거들까지 잘 정리해 두세요.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0번 주장 문제였었고요. 이 글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 다 형광펜을 좀 주요 부분들을 쳐줄 텐데 이런 식으로 바꿔쓰기 돼 있는 구조의 글 같은 경우는 그 바꿔쓰기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어휘 문제 내기도 참 좋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하죠. Maintaining 유지하는 건데 long-term relationship. 자, long-term 그러면 장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through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통해서요. 그래서 꾸준한 소통을 좀 하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따금씩 좀 따뜻한 메시지 잘 지내 뭐 이런 거, 아니면 좀 좋은 정보, 야 이거 너 알아두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요. 자, 한번 볼게요. 뭐 첫 문장부터 바로 형광펜, 특히 이 부분 이제 이 글의 핵심이죠. 이런 것들 이제 빈칸 내기도 좋고요. 요즘 이제 뭐 학교 선생님들께서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활용해서 변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시는데 원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다른 식으로 활용해서 빈칸으로 출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여기 분명히 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외웠는데 다른 단어 나와 있으면 맥락상 의사소통한다라는 맥락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석해 보면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sustaining long-term relationships까지가 주어네요. 근데 여기 one이 주어고 여기 is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 하나는 aspect, 측면. 근데 뭐의 측면이냐면 sustaining, 유지하는. 뭘 유지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 하나는 바로 is communication, 의사소통입니다.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똑같은 말이죠. It's easy, 참 쉽습니다. To connect with someone, 누군가와 connect, 연결한다는 것. 그리고는 let the relationship get stuck. 자, 이 let은 뭐 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역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그럼 그 관계가 get stuck, 처박혀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형광펜. Due to a lack of follow-up. follow-up, 그러니까 뒤따르는 거, 그 뒤에 후속 조치, 연락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뒤따르는 것의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글에서 뒤따르는 것의 부족,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고 해야 될 건 follow-up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follow-up 하는 거고 follow-up의 lack, 부족 때문에 관계가 처박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밑줄 의미에서 이 문제를 이제 변형을 했을 때 팔로우업에 밑줄 그어지면 이게 주제인데 lack of follow-up 그러면 follow-up의 부족,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글의 주제하고 정반대되는 거고 여기를 빈칸 뚫어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 문제를 또 내실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읽어보고 여기 빈칸을 뚫었다면 이것 때문에 관계가 처박힌다고 했으니까 연락을 안 하는 내용을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잘 보세요. 말장난이니까. 자,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 계속 같은 말이죠. To keep the connection alive. 그 관계를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 뭐 사실 문법적인 거기도 하고 어휘적인 거기도 한데 별표 하나 달아놓고 해석 먼저 하겠습니다. Make a conscious effort.
의식적인 노력을 하세요. To stay in touch. 이게 이제 연락을 취하다 이런 거예요. 연락을 취할 의식적인 일부러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걸 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요. 자, 여기 살아있는 이란 표현이 영어로 living이라고 써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alive도 살아있는, living도 살아있는. 근데 맥락상 living을 쓰면 문법적으로 틀리고요. alive가 맞습니다. 약속이 돼 있죠. living은 뒤에 반드시 명사를 써야 됩니다. 살아있는 무엇 이렇게요. 근데 alive라는 형용사는요. 뒤에 명사를 즉 목적어를 쓰지 않고 이 목적어나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여러분들 이제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인데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작게 얘기하냐면 그런 말 몰라도 되거든요. 중요한 건 요것만 알면 돼요. alive는 뒤에 명사가 오지 않는다. living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된다. 뒤에 명사 없죠. 그래서 여기 alive가 답입니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여기 조금 고전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conscious 부분도요. 고전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면 품사는 완전 다른데 발음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얘도 conscious예요. conscience 아닙니다. conscious예요. 발음이 똑같아요. 얘는 뭔데요? 명사로 양심이란 단어입니다. 좀 뜬금없죠? 근데 발음이 똑같아요. 얘는 근데 품사가 아예 형용사로 conscious, 의식적인, 의식하는. 얘는 conscious, 그냥 양심.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이제 이런 거 혼동어휘로 내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발음이 똑같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 갑시다. 이것도 같은 말인 거 알겠죠? 연락을 자주 취해라. So this doesn't mean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Constantly reaching out with request or update.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허구한 날, 첫날, 백날 reaching out 뭔가 뻗는 거, 연락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업데이트 했다거나 나 이거 바꿨다, 저거 바꿨다, 나 뭐 샀다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오히려 형광펜 maintaining friendly 유지하는 건데요. maintaining friendly 친근하면서도 consistent 일관성 있는 line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그런 선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첫날, 백날 연락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최소 분기에 한 번, 한 서너 달에 한 번씩은 연락하고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묻고 관심사나 어떻게 됐는지 보러 보고 이런 겁니다. 연락을 의식을 취하셔야 돼요.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friendly, 친근한.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지에서 또 나오기가 좋은 게 제자님들이 보세요. 시험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constant slack, constantly slack. 그럼 보다시피 정답은 얘인데 여러분들 정답 얘 고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여기 ly가 나왔는데 근데 ly 부사 쓰는 거 아닌가 하면서 당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죠. 명사에 ly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죠. friend는 친구, friendly는 친근한이라는 형용사. love는 사랑, lovely 하게 되면 사랑스러운 여러분처럼. 알겠죠? 요런 거. cost는 비용, costly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이라는 형용사. 그런데 부사에 ly가 붙어야, 죄송합니다. 형용사에 ly가 붙어야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constant는 형용사니까 여기 friendly도 형용사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 부사를 왜 써 갑자기? 알겠죠? 다시 한번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니까 형용사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문제 나오기도 좋고요. A simple message. 자,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to check in or share something of value. 자, 그러니까 어떤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데 그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check in 뭔가를 좀 확인한다거나 그냥 안부 인사 아니면 뭔가를 share 공유하려는 something of value는 그냥 이 자체가 valuable 귀중한의 뜻입니다. 뭐 굳이 어렵게 얘기하면 of 다음에 추상적인 명사가 오면 하나의 형용사로 본다인데 예를 들어서 of use 그러면 이건 useful 쓸모 있는 of importance 그러면 뭐 중요한 이런 식으로 of 다음에 어떤 추상적인 명사가 오면 이거 하나의 형용사로 보는 건데 그냥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of value 귀중한 어떤 무언가를 공유한다거나 좋은 정보 이런 것들 알겠죠? 이런 것들에 확인하는 이런 메시지가 can go a long way. 자, 이게 go a long way.
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요 표현이 뭐 그냥 직역하셔도 됩니다. 어디 갔니? 네. 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직역해도 돼요. 그런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n reinforcing your relationship. 여러분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여기 reinforce도요. enforce라는 혼동 어휘가 있어서 늘 잘 보셔야 됩니다. enforce는 실행하다. 어떤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다 이런 거고요. reinforce는 다시 안으로 힘을 집어넣다. 그래서 얘는 강화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go long way, 긴 길을 갈 수 있다. 먼 길을 갈 수 있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휘 문제 내기 딱 좋다는 거 잘 잡아두시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If you come across는 우연히 만나다, 마주하다 이런 거죠. An article or resource. 어떤 기사를 하나 보거나 아니면 어떤 원재료, 자료를 하나 본 거예요. 근데 그 자료가 어떤 거냐면 이것도 중간에 삽입자료 또 꼈네요. 별표 3개짜리. You think,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일단 좀 해석 먼저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might interest a connection. 그 관계에 있어서 뭔가 흥미를 좀 주고 share it with them. 그걸 뭔가 그들과 함께 뭔가 나누고자 그런 생각이 좀 들어. Even if, 죄송합니다. 그러면 share with, 이게 명령문이었어요. 그걸 그들과 함께 나눠라. 비록 you haven't spoke in a while. 한동안 서로 대화를 안 했다 할지라도, 한 두어 달 얘기 안 했어. 한 6개월 얘기 안 했어. 그래도, 잘 지내? 야, 이거 봤더니 네 생각나서 공유하는 거,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 문장 구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다시 한번. 여기 문장 구조가 사실은 이게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볼게요. 여기가 무슨 병렬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적인 어순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유해라 그것을 그들과 함께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절이에요.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비록 뭐라 할지라도 이렇게 또 뒤에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만약 이렇다면 공유해라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눈에 들어오나요? 다시 천천히 해석해 보면. 만약 여러분이 어떤 한 기사를 come across 우연히 마주한다거나 어떤 한 자료를 마주한다면, 근데 그게 어떤 자료나 어떤 기사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네 생각에 아마도 그 관계를 좀 흥미있게 해주는 그런 자료나 그런 기사를 우연히 마주한다면 그걸, 여기서 그것은 그 자료, 그 기사, an article or resourc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들과 함께 공유해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친구들. 비록 여러분이 haven't spoken in a while, 잠시 동안 in a while, 얘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여기 문장 좀 까다로웠는데 이해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자 별표 3개 쳤던 이 삽입절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와우. 뭐가 되게 길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명사를 뒤에서 뭐 that이나 which나 who와 같은 관계대명사가 꾸며줄 때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진 채로 문장이 이어집니다. 맞죠? 그런데 주의할 거. 그 중간에 이렇게 삽입절이라고 해서 이 주어가 생각하기에 내지는 이 주어가 말하기에 뭔가 생각하다 말하다 류의 그런 동사, 뭐 대표적으로 think, believe, say만 써놨는데 여기 뭐 know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주어가 알기에 뭐 그 주어가 쓰지 마세요. 맥락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suppose 가정하기에 뭐 believe는 여기 있네요. 뭐 imagine 상상하기에 이렇게 삽입절로 껴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중간에 껴들어온 애라는 걸 인지하고 문장을 봐야 여기가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여기 that은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그래서 동사부터 튀어나오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라는 삽입절이 중간에 껴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순 배열 문제나 영작 문제 내기 너무 좋죠. 가벼운 예문도 보면 He's the teacher. 그는 그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냐면 내 생각에 can teach you well. 너를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야. I think가 중간에 껴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눈에 좀 들어오죠? 요 문장 좀 까다로웠네요. 서술형 나오기 딱 좋습니다. 계속 갑시다. This shows. 자, 이거는 보여주는데요. You are thinking of them. 뭘 보여주냐면 네가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꼭 이거 of 써줘야 됩니다. of를 안 쓰면 조금 좀 이상해요. think them 그럼 좀 이상해요. thinking of them of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you are 하면서 이렇게 또 병렬되는 겁니다. You are thinking of them 1번. You are invested in인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갑자기 투자를 왜 하죠? 그러면서 해석이 좀 이상하죠? 이때 invested in이라는 게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 발 좀 더 나가서 어디에 굉장히 관여하고 있다. 어디에 참가하고 있다. 어디에 전념하고 있다. 어디에 헌신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vested in이 딱 정해진 표현입니다. 어디에 헌신하다. 어디에 몰입하다. 정해진 표현, 투자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invested라고 써야 되는 거 주의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뭔가 몰입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첫 번째, 여러분이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하면서 이렇게 병렬되는 겁니다. I'm invested in. 투자가 아니라 그들과 뭔가 관여하고 있다. 그들에게 몰입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몰랐으면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To sustain long-term relationship,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It is essential, 그게 필수적인데요. To maintain friendly and consistent communication, 아까도 봤던 거죠. friendly,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병렬되는 거. 친근하면서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 이게 필수적입니다. 모함으로써 by occasionally, 이따금씩 reaching out, 연락을 하는 건데 with thoughtful messages, 굉장히 좀 사려 깊은 메시지나 아니면 useful,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들. 이거 우리 너하고 관련돼 있겠다. 너 저번에 이거 무슨 책 읽는다고 이 작가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야, 이번에 신간 나왔대.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문득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선생님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딱 보면서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는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라이언이라는 이제 영국에서 온 친구가 최근에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친구인데 사실 선생님보다 한 2-3살 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부인분이 한국 분이신데 뭐랄까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좀 자기는 좀 와이프 부인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뭐 한 2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을 좀 보내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수업 준비하면서 라이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나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건 했을 때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낯선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여기 원어민 친구가 현지 친구가 먼저 안부도 물어봐주고 좋은 곳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하면 굉장히 그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자, 원문은 21번 밑줄 의미 문제인데요. 이 질문을 딱 읽자마자 여기 gentrification이 딱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원주민이 쫓겨나는 사례고요. gentrification 일단 뭐냐면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하게 서울로 따지면 이제 경리단길이 대표적인 곳인데 이제 이런 곳들이 특정 지역들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핫플이 된 거예요. 뭐 성수동 카페거리라든지 뭐 이런 곳들 있죠. 그다음에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과거에는. 그럼 이제 원래 그 지역이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오기 좋았던 뭐 카페라든지 그냥 예쁜 그런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지역이었는데 점점점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가게를 내고 막 그 지역들이 점점점 상권이 확장돼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원래 그 지역에 장사하고 있던 분들, 원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월세라든지 전반적인 주거 비용들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의 월세 임대료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진짜 2년 지났더니 막 2배, 3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장사하는 분들은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비싸지게 되면서. 또 생활하는데 내가 임대료를 안 내더라도 생활하는데 밥값,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상인들도 음식값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반적인 주거 비용이 올라가죠. 그럼 나 이 지역에 월 200 가지고 살 수 있어. 나 못 살겠다. 나 이제 가로수길 나 원래 그냥 한적하고 좋아서 살았는데 난 못 살아. 나 딴 데로 갈래. 더 좀 외곽지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게 gentrification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런데 환경적 gentrification이란 건 뭐냐면 이 글은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놨더니 원래 이제 되게 좀 열악한 지역이었어. 또 뭐 특히 미국에는 유색인종들이 사는 지역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거길 예쁘게 공원도 만들고 막 예쁘게 해서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다시 역설적으로 그 지역에 월세가 오르고, 그래서 원래 좀 거기 저렴하게 살고 있던 또 그 사람들이 또 딴 데로 쫓겨나게 되는, 이걸 환경적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번 선생님 이제 본문에 안 나온 표현인데 한번 바꿔 봤습니다. 딱 보자마자 떠올라가지고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Currently, 자, 현재 최근에 Urban Generation Project, 자, 도시의 죄송합니다. Regeneration, 재생 프로젝트가, 근데 in degraded areas, 어디에서 degraded, 뭔가 업그레이드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열악한, 낙후된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주어 have been promoted, 자, 증진되어져 왔어요. 수동 조심해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가 지가 증진한 게 아니라 증진되어져 왔죠. as improving the well-being of residents. 그 resident 주민이죠. 주민들의 그런 well-being, 행복, 복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리고 solving environmental injustice problems. 자, 환경적 어떤 부당함. 그러니까 justice가 정의니까 injustice. 아니 왜 부자들의 환경만 좋고 거기에 녹지대 다 있고 거기에 환경 다 있고 그쪽에만 정비해주고 예쁜 공원 깔아주고 뭐 강변 다 이렇게 해줘. 안 돼. 아니 좀 가난한 사람들의 지역도 해줘야지. 그래서 이거 부당함에 대한 그런 문제들, 환경적 부당함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정말 증진되어져 왔죠. 자, 여기까지 보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석됐죠? 자, 바로 반박 나오죠. 그러나 형광펜. 여기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실제 이제 이 부분이 밑줄이 의미하는 게 이제 실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형광펜 쫙 쳐주시고요. 그러나 such environmental improvements, 자, 그러한 환경적인 향상들이, 다시 한번 공원 만들어주고 막 낙후된 지역들 다 깨끗하게 해줬어. 어디에서? in ethnic communities, 자, 어떤 인종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편하게 좀 얘기할게요. 흑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히스패닉계 지역, 우리 아시아인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ethnic, 어떤 인종적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low income household, 자, 이런 수입이 낮은, 좀 못 사는 그런 지역의 가게, household는 가게나 가구라고 번역하면 돼요. 이런 지역에서의 환경적 개발, 발전이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도시의 urban green space paradox. 그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도시 녹색 공간의 역설이란 걸 만들어냈고, 이 도시 녹색 공간의 역설을 선생님은 gentr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까 초반에 요약문에 보여준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실제 원문에서 이제 밑줄이 이렇게 나온 거죠. situation, 어떤 상황인데 forcing out city residents, green renewers aim to help. 그러니까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좀 쫓겨나게 하는 거죠. 근데 green renewers, 이러한 녹지대의 그런 재생이 aimed, 뭔가 목표했던 to help, 돕기로 목표했었던 그 주민들을 쫓아내도록 하는 그런 그 상황. 참 역설적인 거죠. 이해됐죠? 자, 계속 갈게요. 자, the creation, 어떤 이 창조는요, new high quality green spaces. 자, 새롭고 고품질의 이런 녹지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어. can create, increase attractiveness. 자, 이런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 동네 살기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making these neighborhood, 이러한 이 이웃들로 하여금 more desirable, 좀 더 바람직하게, 내가 여기 살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desirably 해서 부사를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뭔가 우리말 해석으로는 거기 살고 싶게, 바람직하게, 탐나게라고 해석은 되지만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목적어를 주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 형용사가 답이고, 동사에 대한,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제 현재 분사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부사가 답이에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그런 이 전반적인 가구들이 살기 바람직해지는 거죠. 만드는 동작이 바람직한 동작이 아니라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desirab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by contrast, 이런 것들은 끼워 넣기 문제, 위치 문제 내기도 좋습니다. 접속사는 늘 기본적으로 조심하시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The cost of housing, 자, 거주, 주거 비용이 can rise. 이런 거 어비문제 내기도 좋겠죠? 상승이냐, 감소냐? 아니, 살기 좋아지고 인기 좋아지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아까 쌤이 경리단길, 가로수길 얘기했던 것처럼 상승할 수 있고요, 주거 비용이. 그래서 residents, 원래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거주민들이 may not be able to afford the rent, 그 임대료를, 렌트 비용을 afford,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results in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다, 어떤 결과를 일으키다 이런 거죠. The exclusion or displacements of the poor neighborhoods residents. exclusion, 배제시키는 거고요. 내쫓는 거고요. displace도 마찬가지로 내쫓는 거죠. 그 가난한 이웃들의 주민들을요. 그런데 그들이 come who 하게 되면 그런데 그들은 됐죠? and 여기를 이제 굳이 바꾸면 and they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were intended, 의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참 역설적이게도. to benefit from the ecosystem services, 이 환경 서비스,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얻고자 했던 그 바로 의도되어진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provided by the new green space, 이 새로운 재생 공간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이러한 서비스들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의도되어진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겨나게 되는 gentrification이 발생하는 겁니다. In turn, 그 다음 차례로, 그 결과로 이런 접속사들 계속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The residents, 그래서 그 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may only, 오직 be able to afford to live, 또 어디에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어떤 지역에 살게 되냐면 in a similar degraded neighborhood, 비슷한 또 다시 낙후된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값이 싼 이러한 지역으로, 이웃으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다. So to the one, 근데 뭐와 비슷한 지역이냐면 이때 이 one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neighborhood를 얘기하는 거예요. They left, 그들이 떠났던 그 지역과 되게 비슷한 다시 낙후된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with low, 즉 어떤 채로, with는 뭐한 채로, low access, 다시 한번 낮은 접근성을 가진 채로 이 녹색 인프라에 공원 없는, 다 아파트 막 깨져 있고 창문 깨져 있고 범죄자들 드글드글하고 이런 곳으로 다시 내쫓겨져 가는 거죠.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urban regeneration, 자꾸 generation이라고 그러네요. 도시 재생은요, intend to improve poor areas, 즉 뭐 하도록 의도되어진 이 가난한 지역들을, 열악한 지역들을 향상시키도록 의도되어진 이런 도시 재생은 주어 can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raise housing costs, 주거 비용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displaced resident, 주민들을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역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도시, 이 녹지 공간 발달의 역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걸 선생님은 gentrification, 환경적 gentrification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은 gentrification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뭐 안 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맥락들은 이런 배경들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되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2번 강력한 요지를 묻고 있고요. 뭐 요지는 아주 간단하죠. 상식적인 내용인데 해양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해양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거 들어보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특히 위정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부터는 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건데요.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결정권자, 의사결정권자에 가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알겠죠? 문제의 본질을 전혀 꿰뚫지 못하는 거죠. 뭐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해양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크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An increasing awareness of our effect on the ocean까지가 주어네요. 자, 점점점 증가하는 어떤 인식, 우리의 어떤 영향, 바다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에 대해서 점점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이것이, 여기까지가 주어. is slowly seeping into the public agenda. seeping into 어디로 점점점 스며 들어가는 거, seeping. 그래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바로 대중적인 공공의 어젠다, 어떤 계획, 의제 이런 것들, 계획이라고 기억하셔도 좋아요. 어떤 공공의 의제로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말 참 어렵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다에 비친 뭐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인데 우리가 미치는 이런 바다에 그냥 먹고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통 버리는 게 실제로는 해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곳이 괌인데요. 이제 거기 현지 가이드 분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현지인 분이신데 이제 그분은 괌 바로 옆에 있는 또 조그만 다른 섬 출신인데 거기는 이제 거북이 사냥이 허용이 되는 곳이래요. 근데 저한테 얘기한 게 거북이 사냥을 딱 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걸 드시니까 뭐 맛있다고는 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위를 딱 갈라봤더니 네,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온 건 플라스틱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니까 우리가 쉽게 버리는 이 플라스틱들이 뭔가 진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정말 지대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너도 나도 일단 요 정도 내가 하루에 쓰는 텀블러 내가 이 컵 하나만 안 쓰고 텀블러 하나로 오늘 커피 마실 거 하나씩만 줄여도 한 달이면 매일 마시지는 않겠지만 한 달이면 30개의 컵 플라스틱을 최소한 줄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 대중들의 우리 공공의 어떤 계획, 어젠다 안으로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dragging behind it 그 계획 뒤에 있는 여기 behind it 뒤에 껴있는 거예요. 중간에 dragging a conversation 어떤 대화를 dragging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 의제 바로 뒤로. 근데 그 대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it's decades overdue 사실은 수십 년은 overdue 기한이 지나버린 이 말 좀 이해됐나요? 사실은 이렇게 좀 의역하면 수십 년 전에 decades overdue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발은 늦은 건 분명한 거죠. 사실 이미 해양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퍼지기 전에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행동을 우리가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수십 년은 늦어버린 그 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소잃고 외양까지라도 고치게는 하고 있다라고 의역할 수도 있겠고요. 이해됐죠?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이건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이 동사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현재 분사인데 어쨌든 이 목적어 중간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얼마든지 껴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 바로 뒤로 계획 바로 뒤로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건데 그 대화라는 게 사실은 수십 년 전에 overdue 기한이 지나버린 그러니까 뭐 이미 소 잃고 외양까지라도 고치게 만드는 그런 대화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this conversation 자 이러한 대화가 faces a massive obstacle. 자, 큰, 막대한, 또 그 와중에 이미 늦었는데, 한 발 늦었는데, 또 막대한 큰 obstacle, 장애에 마주합니다. 장벽에 마주합니다. 뭘까요? obstacle. 자, it's almost impossible. 즉, 그건 거의 불가능한데요. To discuss what to do.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토론, 논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About something changing. 변화하고 있는 어떤가. 이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뭔가 이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무언가에 관해 무엇을 할지 토론하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 여러분이 don't initially know how it works. 사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형어표에 빠졌네. 어디 가나요? 어디 가니? 여기 형어표 좀 넣어주세요. 이게 핵심이죠.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작동하는지 사실 이 글이 주제였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initially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면 변화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바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양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예를 바로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 예를 들어 없는데요? 아니 여러분이 보고 맥락상 의사 얘기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선 거죠. If a doctor tells a patient 만약 한 의사가 한 환자에게 말을 한다면 They have a problem with their kidneys 이게 이제 신장이죠. 자, 신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The patient probably already has at least가 또 중간에 껴있는 거 보이죠? has의 목적은 a vague idea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중간에 끼어 들어오는 거. 최소한 적어도 좀 vague, 좀 애매한, 모호한 어떤 개념이라도 이미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About where their kidneys are, 어디에 자신들의 신장이 있는지, and what they are up to. 그들이 이제 뭐에 신장이 우리 몸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투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장이 하는 역할이 우리 이제 뭐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애매하게나마 또 어디 신장이 여기 있어요. 심장인가요? 이러면 또 큰일 나잖아요. 신장이 여기 있나요? 이러면 안 되죠. 신장 발에 있나요? 안 돼. 어딘지는 알아야지. 이해됐죠?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They learned about that part of their own personal self-support system at school. 즉, 환자들은 배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서포트 시스템에서 뭐 우리 학교에서든 기초과학이라고도 그래. 그냥 기본 상식선에서 배웠겠죠. 그러나 That's not the case for the oceans. 해양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고 the case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the case는 진실인 것, 사실인 것이란 뜻입니다. 그 경우 그럼 해석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that's not the case 하게 되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해양의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와 얘기할 때 신장 그러면 학교에서 다 배웠고 그냥 애매하게나마 우리가 뭐 신장이 하는 역할이 뭐고, 그죠? 신장이 우리가 하는 역할, 소화기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걸러내는 주는 역할 한 이 정도 기본 알고 있는 건데, 발가락에 안 달렸고 내 뱃속에 들어있고 심장 쪽은 아니고 이런 건 알고 있다는 건데, 이건 다 학교에서 배운 건데 해양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이 바뀌면서, 즉 when you see a news story about the long-term decline in the numbers of krill in the Southern Ocean까지가 when에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뉴스를 봤어요. About the long-term decline, 장기적인 감소에 있어서 in the number of는 무엇의 수입니다. a number of는 많은이니까 맥락상 어가 아니라 크릴의 수, 남극해에서 크릴의 수의 감소, 장기적인 감소에 관해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본다면, 그렇다면 it sounds generally like a bad thing. 일반적으로는 나쁜 것처럼 들릴 겁니다. 사실 나쁜 건 맞아요. 크릴의 주요 먹이가 그러니까 크릴을 주요로 먹이로 삼는 게 이 고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차원적으로 보면 고래가 먹을 게 없어지네 뭐 이런 것들이겠죠. But 일반적으로 나쁜 게 맞는다. 그럼 또 여기 but 위치 문제 끼워넣기 또 나오기 좋죠. 그래서 이 but 두 문장이 각각 위치 문제, 이게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좋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순서도 괜찮고요. 글의 흐름 잘 보셔야 됩니다. There's far more to eat.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Than the risk of whales going hungry. 우리 고래들이 going hungry, 배고파지는 것의 그런 위험성보다 더 큰, 훨씬 더 많은 무언가 있어요. 사실 크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바다 수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크릴의 수가. 또 크릴을 먹이로 삼는 게 고래도 있지만 다른 해양 생명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래가 굶는다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온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다른 또 환경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큰 문제, 크릴의 수가 감소한다는 거, 그 단순히 고래가 먹을 게 적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그런 말은 빠졌는데 추가로 해줬고요. 우리 비교급을 강조할 때 a lot, even, still, much, far 이렇게 5가지 표현, 어라, 이봐, 스머프 해서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죠. 선생님 그게 뭐예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a lot, even, still, much, far에서 그냥 뜬금없습니다. 걸어가다가 스머프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라, 이봐, 너 혹시 스머프? 이렇게 해서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5가지 표현만 쓴다더라.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죠. 오랜만에 나왔길래 한번 짚어드렸고요. 즉, 크릴은요, a part of the ocean engine. 이 해양의 엔진의 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었죠. 단순히 고래의 먹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We need to understand at least, 또한 at least가 또 중간에 또 껴있네요. 우린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some of the context, 어떤 맥락 중 일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Before we can discuss the change, 어떤 변화에 대해서 토론하기 전에, 그리고 take appropriate action,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기 전에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 문장 또 형편 쫙 쳐 주시고요. 알겠죠? 아까 3번째 문장하고 맥락이 같은 거죠. 자,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Before addressing ocean issues, 저기서 address는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죠. 해양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We must first understand. 우리 반드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How marine ecosystem work. 어떻게 해양의 생태계가 작동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As manipulating solutions. 왜냐하면 의미 있는 해결책이라는 건 require knowledge of their complex context. 복잡한 맥락들에 대한 되죠? 그러한 이해,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훨씬 더 많은 걸 알아야 된다더라. 이 정도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되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3번 주제 문제였었고요. 아, 이 글은 첫 문장부터 어법적인 게 또 눈에 아주 강하게 띕니다. 주제는 아주 간단했었습니다. 로마의 힘은 어디에 뿌리 근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문화적 개방성, 다양성이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 19세기 이제 넘어오면서 20세기, 21세기 세계 최애 강국, 최소한 앞으로 우리 생애 동안에는 한 50년 동안에는 여전히 그 최강국의 위치를 최소한, 그것도 최소한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의 힘도, 미국의 힘도 저는 여기서 온다고 보거든요. 개방성과 다양성. 근데 그걸 먼저 로마 이야기로 보도록 할 건데, 뭐 주제는 이렇고요. 이 첫 문장,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특히나 어법적인 걸 선호하시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요 부분, 특히 이 부분 투부정사, 뭐 이제 완료부정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막 이렇게 구미가 막 엄청 당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첫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먼저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문장 정도예요. 우리가 흔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로마가, 자, 그 말했던 것도 과거인데 더 과거에 had been, 뭐 수세기 전이니까, 수십 세기 전이니까 had been a melting pot. 이게 용광로였다. 끓는 용광로.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걸 비유적으로 melting pot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도 대표적으로 melting pot인 거죠.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용광로다. From the very start. 이때 very는 매우가 아니고 바로 그 이런 거예요. 바로 그 시작부터, 처음부터 정말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그런 용광로였었다. 더 과거. 로마의 시작은 더 과거니까. 그랬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는 목적어가 있는 모든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서, 자, that Rome had been a melting pot from the very start까지를 맨 앞에 주어 자리로 보내고, 그 다음 이걸 이렇게 말해졌다. 저기 said를 BPP 수동태로 바꾸는 거니까 was said고요. 이렇게 말해졌다. 그 다음 by people은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썼던 이 문장은 사실은 거의 존재치 않는 문장이죠. 왜냐하면 주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너무 빠른가요? 중학교 때부터 주어가 너무 길면 그 자리에 가주어 it을 쓰고 진짜 주어는 뒤로 돌린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를 주어 자리로 뽑아서 수동태로 바꿨다가 주어가 너무 기니까 그 자리에 가주어 it을 쓰고 진짜 주어는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의상 people said를 it was said가 그냥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다음에 이렇게 수동태가 나오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즉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거니까 말했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가 시작부터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용광로였다. 이렇게까지 번역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근데 이 문장도 보면 많이 쓰는 문장인데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이 문장이 주어 동사가 지금 2번 나왔는데 해석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앞에 있은 딱히 뜻이 없거든요. 이 문장에서 의미를 가진 주어는 대절 뒤에 있는 Rome 뿐입니다. 로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굳이 주어 동사가 2번인 문장이 아니라 의미는 똑같은데 주어 동사가 한 개인 문장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의미가 있는 주어를 앞으로 상승 이동시켜주고, 눈에 들어왔죠? 동사는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was said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더 이상 접속사 됐으면 필요치 않은 게 주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동사 부분만 남았으니까 더 이상 주어가 없는, 그냥 동사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접속사는 필요치 않죠.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게 접속사니까요. 그럼 that은 날려버리고 이 had been 부분을
문장으로 이어줘야 되는데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 투부정사로 연결해 준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말했던 게 로마가 이 말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보다 더 과거인 거죠. 그럼 투부정사의 더 과거도 to have pp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had been 부분이 더 과거, 투부정사 한 게 더 과거니까 to have been 부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를 만약에 더 간단하게 낸다면 여기다가 to be라고 써놓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는 게 로마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시작부터 다양한 인종이 섞여있는 용광로였었던 거 분명히 더 과거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과거의 시작부터 그랬던 거니까 투부정사 쓰면 안 되는 거죠. 투부정사의 더 과거 형태는 to have been a melting pot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어렵죠? 졸라. 반복하세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워 보이는 거지.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려워 보이는 거라니까. 착각이야. 너 그거 착각이다. 수학이 훨씬 어렵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도형이 갑자기 그래프가 이동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돌고 갑자기 3차 이렇게 한번 미분이 되고 갑자기 이런 게 어렵죠. 적분이 어렵죠. 미분이 어렵죠. 물리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뭐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죠.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근데 알겠죠? 물리가 훨씬 어렵잖아요. 잔소리 여기까지. 그러니까 반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잔소리 여기까지였고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로마라는 거 시작부터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용광로였었다. 다시 한번 to have pp, to have been 이렇게 말해졌습니다. 역사가인 리비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고 여기 that 정도가 생략이 돼 있고요. 됐죠? 이렇게 주어 동사를 이끌고 오는 that은 늘 생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the cities, 자, 로마라는 도시의 original population, 원래의 그런 인구가 was comprised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이고요. immigrant, 이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 인구가. 근데 그 이주자들이 어떤 이주자들이냐면 flooding in from all directions, 모든 방향, 사방으로부터 넘쳐 들어온 flooding in, 그러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됐죠? 그런데 그게 attracted, 이끌려진 건데 이들이 by Romulus's deliberate policy of non-discrimination. 이 로물루스라는 로마 초창기 초대 황제의 정말 deliberate, 의도적인 정책인 거예요. deliberate 물러서 암기하시고요. 바로 무슨 정책이냐? 비차별, discrimination이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을 없앤. 너 동양인이야? 흑인이야? 너 유대인이야? 이런 거 하지 않고 비차별의 의도적인 정책에 의해 이끌려진 attracted, 수동 쓴 거 조심하시고요. 그러한 이러한 이주민들, 그러니까 이주민들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해됐죠? 그들로부터 사방팔방에서 넘쳐 들어온 그런 이민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번 지문은 이제 어법적인 걸 계속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면요, was/be/ 이렇게 출제를 하면 영어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 당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관적으로 보면 선생님 여기 과거니까 여기 과거 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뭔가 명령한다거나 주장한다거나 제안한다거나 요구하는 이런 동사들이 오게 되면 뭐뭐 해야 한다고 요청하다의 경우에는, 즉 당위성을 나타낼 때는 여기 조동사 should를 원래 써야 돼요. 원래는 써야 됩니다. 그리고 should는 조동사니까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끌고 오는데, 문제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요청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이런 맥락에서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면서 should를 생략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문법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여기 보이진 않지만 should가 생략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동사 원형이 답이라고 그러면서 당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여기 should 써야 된다면서요. 네, 예외가 있죠. 주의하세요. 예외가 뭐예요? 단순히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should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즉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사실 이랬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자, 다시 한번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면 should를 써야죠. 근데 여기도 보면 립이라는 이 역사가가 claim도 주장을 했는데 그 도시의 원래 어떤 population 전반적인 사람들의 인구가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주민들로 구성되어졌었다. 단순히 사실을 주장하는 거죠. 그때는 should를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와우. 뭐 통수의 통수인가? 반복하시면 돼요. 알겠죠? 계속 얘기합니다. 물리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물리를 못해서 그런가? 자꾸 물리가 어렵다 그러네. 그 물리 중에서도 역학. 아, 어떡할 거야? 생명. 유전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고1이라 아직 거기까지 많이 안 배우죠. 근데 화이팅. 역학의 세계가, 유전의 세계가 열릴 겁니다. 네, 계속 넘어갈게요. 그게 어렵다고, 그게. 알겠죠? 자, 그러면서, 또 이번 문장은, 이번 지문은요, 그 문법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보여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막 문법을 내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소위 말하는 이때 강조 구문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상 여기 this initial openness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원래 이게 이 문장의 주어였어요. 리비가 assert, 강조, 주장하기에 이건 중간에 삽입절이고 이러한 초창기의 initial, 처음에 openness, 개방성이 laid, 요것도 혼동어에 넣기 좋은데 일단 laid the foundation, 자 기초, 토대를 쌓았습니다. 이게 원래 문장인데 이 주어를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미리 체크한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주어를 앞으로 뿅 하고 보내버리는 이걸 소위 말하는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즉 그건 바로 이 초창기의 개방성이었습니다. 리비가 주장하기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했을 때 후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했을 때 리비를 뭐 설명하는 관계되면서 이런 걸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주어를 앞으로 보내는 it that 강조 구문이에요. 그 다음 여기 어휘적인 거. 이게 놓다 두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lied 써놓고 맞냐 틀리냐. 이건 뭐뭐가 놓여있다. 자동사. lay의 과거 형태 laid 뭐뭇을 놓다 두다. 그래서 lay the foundation 토대를 쌓았다. 알겠죠? 뭐 외울 거 너무 많네요. The later strengths of success of the city 그 도시의 나중에 어떤 힘과 추후의 그런 성공의 토대, 근간을 쌓았습니다. 라고 이 초창기의 openness, 개방성의 중요성을 얘기했네요. Romans described their city as multicultural. 자, describe A as B, 이 구조입니다. A를 B라고 묘사하다. 그리고 이제 내용상 여기 또 multicultural 또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A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다문화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In the generations after its foundation, 그것의 설립 이후에 그 수세기에 걸쳐서 다문화다, 다문화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계속 같은 말이죠. 자, traditions held 이걸 이제 직역을 좀 할 수 있는데요. 뭐 전통에 따르면 아마 해설시 이렇게 의역이 돼 있죠. hold는 원래 잡다 이런 뜻으로 뭐 유지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을 텐데 hold가 뒤에 대절을 끌고 나면 이때 hold는 주장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 의역해서 전통에 따르면 이거예요. only 또 문법 또 난리 났죠. 또 여기 네. 오늘 이 지문은 문법 내라고 출제한 것 같아요.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Only a minority of the city's legendary kings. 고작 극소수의 그 도시의 즉 로마의 전설적인 왕들 중 극소수만이 로마 태생이었다 인데요. 여기 수일치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A minority 단수 아니에요? 어니까. 근데 여기 왜 were가 나왔죠? 바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의 수일치 때문입니다.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뭐 분수라거나 퍼센트라거나 지금 나온 것처럼 minority 소수나 반대로 majority 다수나 대다수나 뭐 일부나 등등등등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오게 되면 여기 오부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수일치하도록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were를 쓴 이유는 이 문장의 주어가 여기 나와 있는 kings가 주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주어 자리에 오면 수일치는 여기 뒤에 동사와 가까운 얘랑 수일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법 문제 나오기 너무 좋네요. 되나요? 그럼 다시 한번. 개방성에 대한 주제 얘기를 하면서 로마 황제조차도 극소수만이 로마 태생이었다. 전설적인 황제들의 극소수들만이 로마 태생이었다. 다시 얘기하면 대다수는 로마 태생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뭐 한 채로 with는 함께 틀린 건 아닌데 뭐 한 채로 뭐 하면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요. With others, 나머지들은 all arriving, 모두 다 도착을 한 거죠. 도달을 한 거죠. As immigrants, 바로 이주민으로서 도달을 한 겁니다. Before being chosen, 선택되어지기 전에, 여기도 수동 조심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선택되기 전이니까 being chosen이에요. For the throne, 그 왕자에 대해서. For their virtues and merits. 그 virtue 그럼 이제 미덕, 뭐 선 이런 겁니다. 그들이 행한 미덕, 선, 좋은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 왕좌로 선출되어지기 전에 이민자로서 도달을 했던 겁니다. The other, 나머지 모두는. 알겠죠? 극소수만이 로마 태생이었고요. As the empire, 그 제국이 expanded across three continents, 세 개의 대륙에 걸쳐서 아프리카까지 확장을 했고 중동까지 확장을 하게 됐으니까 유럽, 오른쪽으로는 중동,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그래서 세 개의 대륙. 세 개의 대륙에 걸쳐서 확장함에 따라 롬은요, eagerly, 아주 열렬하게, 극렬하게 adopted new cultural influences. 자, 새로운 문화적 영향들을 adopted, O가 들어간 adopt는 채택하다. 이런 혼동어휘. A가 들어간 adapt는 어디에 적응시키다.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O가 들어간 adopt가 채택하다. 뭐 혹은 입양하다. 새로운 문화적 영향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observed incoming groups. 그렇죠. 들어오고 있는 유입되는 새로운 집단들을 흡수했죠. Perhaps, 아마도 a little too eagerly for some.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a little 살짝 너무 좀 열렬했나 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들은 like the poet 주베널, 시인이었던 주베날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complained, 불평을 한 거죠. about the rapid rate of cultural change. 자, 이런 문화적 변화, 너무나 빠른, 이때 rate는 속도입니다. rate는 비율이란 뜻도 있고 속도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속도가 좋을 것 같아요. 문화적 어떤 변화에 너무 빠른 속도에 관해 불평을 하는 이런 주버널과 같은 이런 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좀 열렬히, 너무나 좀 다문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였다는 겁니다.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From its foundation, 그 설립부터 로마는요, embraced, 받아들였는데 immigrants, 자, 이주자들과 and diverse cultures, 다양한 문화들을 다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building its strength, 그 힘을 길렀습니다. on openness and integration, 그래서 어떤 개방성과 통합의 근거에서요. though, 비록 some later, 일부는 나중에 resisted, 저항을 한 거죠. 아까 주버널과 같은 시인들은 a rapid cultural change, 너무나 빠른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자, 이번 지문은 문법적으로 첫 문장에 이 대절 수동태라고 하는 막 it was said로 바꿨다가 다시 it 지우고 막 앞으로 보내고 막 주어 동사 막 짧게 하고 to have pp 나오고 하는 대절 수동태, 그리고 이때 강조구문, 부분을 나타내는 수일치, 막 문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호흡이 길었고요. 주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로마의 개방성, 다양성, 뭐 주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아까 세 가지 강조했던 문법들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하시도록. 되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4번 제목 문제였습니다. 중간에 이제 가정법이 2번 정도 나오는데 가정법 설명을 조금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지문이고요. 이러한 논리로, 이러한 주제로 글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진짜 0.1%가 뭐예요? 0.01%만 달랐어도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자, 지구와 태양의 거리도 보면요. 보면 수성과 뭐 금성의 위치만 보더라도 어때요? 거기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완전히 뭐 타 죽을 정도니까. 근데 꼭 수성과 금성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궤도에서 조금만 뭐 한 1%만 태양 쪽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에도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즉, 다시 한번. 이 precise, 발음 조심하시고요. precise physical laws. 이 과학 관련된 지문에서 laws는 법칙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아주 정밀한 물리 법칙들인데 이 생명이 존재토록 하게 해주는, 정말 정밀하게 설계가 됐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이게
신이 설계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라면 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정말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가능한 것이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되겠네요.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onstant도요. 이건 꽤 알아두세요. 수학이나 물리 관련된 지문에서 명사로는 상수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물론 형용사로는 일정한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죠. 근데 명사에서는 상수예요. 그래서 혹시 과학 선생님들, 물리 선생님들이 상수 같은 거 얘기하실 때 C라고 표현하시는 이 constant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상수의 늘 상대 개념인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형용사로 쓰면 변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앞글자만 따서 혹시 변수를 얘기하실 때 V로 잡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 variable을 줄여서 얘기하신 거니까 알고는 필기하세요. 알고 필기하세요. 알고. 그럼 다시 한번. 물리의 어떤 법칙과 물리의 어떤 상수들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어가 길게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주어 1, 그리고 이 and를 중심으로 여기가 주어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 법칙들과 물리의 상수들, 그리고 어떤 우리 우주 속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런 힘들, 뭐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have very precise forms and values. precise, 발음 조심. precise, 아주 정확한 형태와 아주 정확한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여기 이제 가정법을 미리 좀 체크해 놨는데, 여기 이제 별표, 3개. 좀 이따 이제 뒤쪽에 또 가정법이 또 나오죠.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This means, 그러니까 이건 의미하는데요. 만약 그 값들이 were only very slightly different. 아주 조금만 다르다면, 그렇다면 life, 이때 life는 생명체는 not have been possible. 불가능했을 겁니다.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데요. 자, 해석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개 학원 강사인, 사교육 강사인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공식 모의고사 해설지를 함부로 비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수업 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 해석이 조금 오역까지는 아닌데 오역에 가깝게 해설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해설지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을 공식 해설지에서 그냥 과거 시제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가정법은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가정법의 핵심은, 문법적인 핵심은 시제일치. 일단 여기에 if 다음에 과거 시제가 나오면,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 시제가 나오면 되고요. if 절에 여기에 had pp, 이걸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그런 말은 됐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오면 여기 조동사 과거 뒤에도 had pp를 써야 되는데, 알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니까 have pp가 됩니다.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if 절에 과거가 나와도요, 해석은 한다면입니다. 뭐 한다면. 이거 은근히 모르더라고요. 과거가 나옴으로써 이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 그대로 가정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거고, 해석은 뭐 한다면 뭐 할 텐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had pp를 예를 했다면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과거에 뭐 했다면 했을 텐데 점점 못했성, 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요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세요. If you go home 이러면 만약 네가 집에 간다면이고, if you went home도 만약 네가 집에 간다면인데, 위에 건 가정법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에 가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집에 갈 수도 있고, 집에 가면 메로나 사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다 과거 시제를 쓰게 되면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거고, 말 그대로 가정,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 이런 일은 없을 건데 그래도 가정할 때, 그러니까 일부러 문법적으로 과거 시제를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딱 묶어놓고, 야, 너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If you went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라면이라고 할 때 if I am you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일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건 무조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if I were you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오늘이 내 월급날이야.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오늘이 내 월급날이야. 그럼 내가 돈을 가지면 if I have money예요? if I had money예요? if I had money예요. 근데 아이고, 돈이 있으면 줄 텐데 놀리는 거죠.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if I had money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문법적인 핵심은 시제를 맞춰서 여기에 과거 시제가 나오면 여기 조동사의 과거 형태, 여기 헤드 PP가 나오면 여기 조동사 과거의 have PP를 쓰는 거예요. 해석은 위에 건 뭐 한다면 뭐 할 텐데 점점 못할 것 같ang 이 느낌. 밑에 건 했다면 했을 텐데 했다면 했을 건데 이건 못했어 딱 느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시제가 안 맞아요. 선생님 방금 시제 일치라면서요. 네, 예외가 있는 거죠. 혼합 가정법이란 게 있어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과거를 쓰고 우리 책에 나온 게 이 위에 거죠. 여기다가 조동사 과거 have pp를 쓰는 거면 우리말도 그래요. 짬뽕하는 겁니다. 아, 뭐 한다면 과거에 뭐 했었을 텐데 점점점. 그러니까 요렇게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스. 근데 얘랑 이렇게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건 했다면 과거에 뭐 했다면 요렇게 합친 거고 얘는 이렇게 합친 거예요. 과거에 뭐 했다면 지금쯤 뭐 일 텐데 점점.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과거에 뭐 했다면 그럼 헤드 PP. 지금쯤 뭐 일 텐데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예문을 보면 If I were good at singing. 내가 노래를 잘 한다면 못하는데 잘 한다면 알겠죠? I would have joined the choir last year. 작년에 내가 성가대 그냥 같이 성가대에 joined 같이 했을 텐데 이 얘기예요. 지금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가정. 지금도 못하고 작년에 못하고 쭉 못하는 걸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노래를 참 잘한다며 작년에 성가대 갔었을 텐데 이렇게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그 숫자들이 조금이라도 물리 법칙의 숫자들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were를 써서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달랐다면이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상수가 과거에 달랐나? 그럼 지금은 갖고 과거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좀 해석이 조금 오역이라고 한 거고 if 자리에 과거 시를 쓰면 그냥 한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1%라도 0.1%라도 다르다면 그렇다면 수십억 년 전에 생명체는 우리 지구상에서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혼합 가정법인 겁니다. 알겠죠? 끝. 근데 이제 길게 설명했는데 모의고사에 딱 정해져 있는 표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 뒷문장에 이제 정석적인 가정법이 나옵니다. 뒤에서 볼게요. 참고로 굳이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Because they are not even slightly different. 이건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맞죠. 이걸 직설법을 표현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렇다면 현재든 과거든 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 이렇게 현재 시제 맞죠? 그렇다면 생명체는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못했을 겁니다. 현재 완료로.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자,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시 나오네요. The precise value of gravity. 중력의 정확한 값은 has enabled our universe. 우리 우주로 하여금 가능하게 했어요. enable.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했냐면 to arise. 일어나고 발생하도록 가능하게 했습니다. arose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By permitting the aggregation of dust and gas particles. 허용을 함으로써요. 어떤 이제 이 모이는 건데 밀집하도록 하는 건데 먼지 덩어리나 가스 입자들이 막 모이게 허용을 한 거예요. 이 중력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to probe protostars, 이 원시 초창기의 별들로 하여금 이게 모여들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요, 이 초창기의 그러니까 원시 행성이라고 할까요? 원시 별에 모여들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permitting. 근데 그 원시 별들이라는 게 어떤 별들이냐면 around it, 그 별들 주위로 planets, 나중에 행성들이, 우리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came to orbit, 궤도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뭘 포함한 거예요? 지구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궤도를 형성하게 해준 겁니다. 여기서 좀 까다로웠죠?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원칙적인 가정법, 시제일치해 준 가정법이 나온 겁니다. 즉, 만약 the value of electron, 전자의 값이 had been ever so slightly larger or smaller. 자, 그 별들이 형성되던 그 시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 더 크거나 조금 더 작았거나 했었더라면 여기가 헤드 PP예요. 했었더라면
화학은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중간에 껴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구조 좀 어렵죠? As we know it,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서의 그 화학이라는 건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가능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 생명체라는 건 그 유기화학에 근거한 기반한 그 생명체라는 건 could not have started,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 had pp, 여기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렇게 시제일치를 시켜준 거예요. 여기는 정상적인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로. 알겠죠? 즉,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The universe was not designed. 우주가 형성된 건 아니에요. For us, 우리가 진화하도록 우리에 맞춰서 우주가 형성된 건 아니에요. We have no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특권된 위치를 갖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우주상에 우리만 존재하고 신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만을 위해 우주를 만들었다.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형광펜. 그건 아니지만 이 글의 전체 핵심이죠. 첫 문장에 나와 있던 내용 그대로 가는 겁니다. 첫 두 문장에 나왔던. The laws and constants of physics. 자, 이 물리 법칙들과 이 물리의 상수들이 allow the advanced life. 이 진화된 생명체들로 하여금 허락을 하는데 to evolve, 진화하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이러한 상수값들이 정말 요만큼만 달랐어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알겠죠? 전체 요약 가볼게요. The universe's precise physical laws and constants.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낀 거죠. 네. 이런 우주의 정확한 물리 법칙과 상수들이 주어 비록 그것들이 설계된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설계된 건 아니지만 이런 상수값들이 물리 법칙들이 perfectly 완벽할 정도로 enable the evolution of the advanced life. 이 진보된 생명체들의 진화를 허용했죠. Through fine-tuned balance.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딱 tuned 맞춰진 그런 균형을 통해서요. 뭐 이 정도 내용이었고요. 중간에 이제 가정법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문법을 아주 예민하게 다루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주제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내용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저 원문은 29번 어법 문제였었고요. 저 원문은 그 what,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Respecting traditional diet. 전통적인 식단을 존중해라. 그리고 being humble.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져라. about nutrition. 이 영양에 있어서 좀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먹는 걸 그게 무슨 뭐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오늘날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해서 괜히 이게 뭐 가공식품 얘기가 나오는데 가공식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통적인 거 더 따라라. 뭐 이 정도 내용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휴먼 빙 가끔 물어보는데 휴먼도 인간이고 휴먼 빙스도 그냥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have evolved 진화를 했습니다. to make the most of the resources. 모든 자원들을 가장 잘 이용해 먹도록 진화를 했어요. available to them. 그들에게 가능한 자원들이죠.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했냐면 어떤 방식이냐면 subtle. 자, 이때 B는 무급입니다. subtle. 그래서 아주 미묘한 그리고 complicated, 굉장히 복잡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보면 본인도 설명은 잘 못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 수치는 좀 낮추고 당분 수치도 좀 낮추고 단백질과 지방 수치를 높여서 어떤 이제 우리가 가공식품을 만들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먹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과학적 기준으로 보면 영양학적 기준으로 보면 아니 뭐 이렇게 탄수화물 수치를 낮추고 하는 저 가공식품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우리가 설명 못하는 섬세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무언가가 있다니까. 그래서 가공식품은 아닌 거 뭐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미묘하면서도 뭔가 좀 복잡한 그런 방식으로 뭔가 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용 가능한 그런 자원들을 가장 이용해 먹도록 진화했습니다. When we change our diet.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단을 바꿀 때 말이죠. 특히나 especially when we do so quickly. 그렇게 빠르게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건 여기 있는 바꾼다. 너무나 빠르게 바꿀 때. 문제란 얘기죠. 여기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번역하면 오역입니다. 사실상, 실제로 이런 거예요. 우린 사실상
conducting huge experiments in nutrition. 영양학에 있어서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증이 안 된 거야. 좀 위험한 거야. 너무 빨리 바꾸면 안 돼. 이런 게 좀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죠. Without have more humility.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휘 문제 내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걸 밑줄 그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빈칸되는 것도 괜찮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결국 바꾸는 걸 좀 자중하자. 바꾸지 말자. 이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Nutritional science. 자, 이 영양학은요. is still young. 아직 어려워. 뭐 끼케 하는 50년 됐니? 뭐 이런 거예요, 지금. And there's so much. 너무나 많은 게 있죠. We do not know. 우리가 아직 영양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어. 끼케 한 50년 연구한 거 가지고 뭐 탄수화물이 어쩌네, 뭐 당이 어쩌네, 지방이 어쩌네. 예전에 먹던 방식으로 먹자. 이런 게 지금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If we have eaten certain foods,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었다면 in certain ways, 어떤 방식으로 for millennia, 수천 년간 그렇게 먹었다면, 그렇다면 we should assume 하고 얘가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 이제 원문에서 이게 what 이렇게 출제됐었죠. assume that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추정해야 됩니다. 가정해야 됩니다. 뭐 할 때까지는 it is proven otherwise.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정될 때까지는.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이건 거죠. There is probably a good reason why.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즉 그게 정말 좋은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다? 즉 먹을 만한 타당한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 바꿔야 된다. 좋은 이유가 없다. 좋은 이유가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얘가 이해됐나요? 그런 것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we should assume 우린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는 먹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otherwise가 상징하는 건 그걸 먹을 이유가 없다. 이해되죠? 그렇지 않다. 충분한 이유가 없다. 라는 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안 된다. 함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Traditional food. 자, 이제 글쓴이가 강조하는 전통적인 음식들은요, 식단들은요, don't fit neatly on the contemporary dietary food plate까지. 현대의 어떤 식단, dietary food plate를 그냥 식단이라고 할게요. 오늘날의 식단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 전통적인 음식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탄수화물 비율이 너무 높아.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지방 비중이 너무 높아. 이런 것들이 should generally be chosen. 주의 깊게 generally 일반적으로는 선택이 된 겁니다. 수동 조심하시고요. 이런 식단들이 선택된 거니까 수동. over highly processed one. 뭐보다? 매우, highly는 매우예요. 매우 가공되어진 그런 식단들보다 이때 one스는 이런 foods를 얘기하는 거예요. that do. 이때 또 do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딱 들어맞는 현대적 식단에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줄여서 do라고 해버린 거예요. 현대적 식단에 딱 들어맞는 그런 가공된 식품들보다 우선돼서 전통적인 식단들이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이 문장 되게 압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해석이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중간에 낀 거 천천히 보세요. 전통적인 식단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밥. 현대적 기준에서 보면 쌀밥보다는 다양한 현미가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쌀밥을 먹어왔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쌀밥이 아니 몸에 더 좋은 거 아니야? 가공된 어떤 다른 식단보다 예를 들어서 쌀밥하고 비교를 뭘 해보냐면 우리 건강을 위해 밸런스된 딱 맞춘 무슨 에너지 바가 있다고 쳐보자고. 예를 드는 거예요. 쌀밥 때 전통적인 식당이 쌀밥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된 딱 균형 잡힌 우리 몸에 딱 필수적인 에너지로 딱 맡은 에너지 바. 이걸 비교해 보자고요. 그럼 이게 전통식품, traditional food. 이게 여기 나와 있는 highly processed one. 완전히 딱 이 하루 한 끼의 에너지로 딱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식단. 그럼 보세요. 전통적인 식품은 쌀은.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딱 깔끔하게 neatly 들어맞지 않아. 어디에는? contemporary, 현대적 식단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 너무 탄수화물 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전통적인 식단이 should generally be chosen,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over, 뭐보다? 매우
가공된 놈들보다, 이때 원스는 그런 식품들보다, 근데 그 가공된 식품이라는 게 현대적 영양 식단에는 딱 들어맞는, 이걸 대신하는 동사 두로 받아준 거예요. 거긴 딱 들어맞는 것들보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두냐, 아냐 이렇게 어법문제 물어봤을 때 이게 fit을 받는다는 걸 알면 a를 쓰면 안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말 참 어렵게 했는데 전통적인 식단을 먹자는 얘기입니다. We should assume that. 우린 반드시 가정해야 합니다. Traditionally made fatty blood sausages. 자,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 많은 그런 빨간색 그런 소세지가 주어. preferable 이런 거 어휘 문제 또 내기 너무 좋죠. 더 선호되어진다. 이때 to가 투부정사가 아니라 뭐뭐보다입니다. lean, 자, 기름기 없고. factory made salamis, 공장에서 만든 살라미보다 더 선호되어져야 합니다. That's full. 그리고 또 이렇게 병렬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병렬. 그리고 또 우린 가정해야 되는데 한 숟가락의 어떤 이 꿀이요. superior to 우월하다. 이때 to도 뭐뭐보다입니다. Sprinkles of sweeteners. 그러니까 이제 뭐 달게 만들어지는 이제 이 향신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감미료라고 하죠, 감미료. 이런 것들보다 쫙 뿌리는 것들보다 꿀 한 스푼이 더 낫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요즘 이제 제로 칼로리, 제로 음료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보다 꿀 한 수저가 더 낫다. 이런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전통적인 것들이 가공식품들보다. 근데 이제 이 문장 해석이 되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별표 좀 세게 달아주고요. 구조가 좀 까다로웠나 봅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퀘스천을 동사로 잡을 수 있냐 없냐가 이 문장의 포인트였어요. 되게 어려웠죠. 그럼 보세요. 자, 일단 직역을 할게요. 이게 해설지가 너무 의역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가 좀 돼 있었습니다. 이게 동사 원형, 그러니까 이제 동사라기보다는 동사 원형이 make에 걸려 있는 이 구조였는데 이게 좀 어려웠죠.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단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또 이렇게 써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반칙인데 워낙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구조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 내용을 떠나서 여러분들 의역해 버릇하지 마세요. 여기 해설지도 참 사실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의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늘리려면요. 의미 덩어리대로 끊어읽기를 해놓고 어색하게 번역해놓고 어색하게 번역한 그 말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전에 가면 너는 어색하게 번역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드럽게 번역하는 말만 이해하려는 습관은 좀 내려놓도록. 자, 목격하는 것은 How poorly traditional societies are appearing. 이것도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As they undergo a nutrition transition까지. 네, 좀 되게 길었네요. 즉 얼마나 그지같이 행해지고 있는지 전통적 사회들이 됐죠. 이 목격하는 것이 그들이 뭘 겪으면서 어떤 영양적 변화, 아까 썼던 거 떠오르죠? 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 그냥 뭐 균형 잡힌 가공식품 에너지바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꿀 먹다가 요즘 뭐 제로 음료가 건강에 더 좋지 이러면서 감미료 들어가 있는 제로 음료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해됐죠? 실제로 직접 만든 소세지 다 이렇게 손으로 만든 수제 소세지 먹다가 뭐 빨간 음식은 좋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가공 처리된 살라미 이런 거로 다 넘어가는 거야. 자, 이런 것들 알겠죠? 영양적 그런 변화, 가공식품으로의 변화를 얘기한다 이거 보시면 돼요. 이러한 것을 목격하는 것이 should make those, 이때 those는 뭐뭐한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든다, 시킨다예요. 어떤 사람들 have already completed it. 여기서 그것은 그런 영양적 변화, 가공식품으로의 변화를 이미 완성해버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 우리 사회가 쌀밥 먹다가 다 에너지바로 넘어왔어. 꿀 먹다가 전부 다 감미료, 제로 음료로 넘어왔어. 이걸 이미 완성을 한, 여기서 그것은 다시 한번 영양학적 변화, 완성을 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드냐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걸 구조를 못 잡았던 거예요. question, 의무를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make 뭐 하게 만들다. 이걸 목격하다 보면 막 빠르게 사회가 막 그지같이 형편없이 너무 빠르게 전통 음식에서 뭔가 가공식품으로 꿀 먹다가 갑자기 감미료로 쌀 먹다가 뭐 균형 잡힌 에너지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렇게 목격하는 그것이
이미 그 과정들을 겪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인지하는지. 그들의 식단이 move too far. 너무 멀리 와버린 것. 너무 멀리 움직여버린 것. 너무 전통적 식품에서 너무 가공식품으로 움직여버린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어렵죠? 반복하세요. 사실 선생님도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question을 여기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로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좀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전체 요약 한번 가볼게요. We should value traditional diet. 우리는 전통적 식단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Develop through evolution.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그리고 approach nutrition with humility. 겸손함을 가지고 영양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면서 마지막 question. 의무를 가져야 되죠. 뭐 인지하는지. 현대 가공 처리된 식품들이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닌지. 이렇게 1번, 2번, 3번 해야 된다라는 말로 전체 요약을 정리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은 진짜 까다로웠습니다. 선생님도 인정할 정도로 이건 진짜 어렵다. 어려워 보인다가 아니라 이건 진짜 어렵다. 근데 이마저도 반복하면 된다더라.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0번 어휘 문제인데요. 여러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글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세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는 추천을 하나 해줄 게 하나 있는데 그럼 마지막에 하나 추천을 해줄게요. 자, 갑니다. G하고 이제 generation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Z세대, 이제 정확히 이제 Z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편의상 Z라고 해야 자꾸 알아들으니까. 사실 Z는 틀린 발음, 이제 일본식 발음 그대로 따온 거고, 우리 Z라고 발음해야죠. 그래서 Z세대의 가치와 기대, 이 금융적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진짜 이래야 돼요. 투명하고, transparent라는 표현을 좀 나오는데, 윤리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은행, 금융을 선호하고요. 이 금융 결정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뭐 책임성, accountability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멋진 세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이 글은 지칭하는 걸 좀 잘 봐야 돼서 미리 선생님 처음부터 잡아버렸는데요. 이 글에서 데이가 크게 세 가지 데이가 나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Z generation, Z세대를 지칭하는데 두 개 정도가 generation Z가 아니라 다른 걸 지칭합니다. 첫 문장부터 벌써 나왔는데요. 해석해 볼게요. While convenience and technology are crucial.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거죠. 편리함이나 어떤 기술이란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여기서 데이가 그 편리함과 기술들이 the only factors, 유일한 요소들은 아닙니다. 이 Z세대의 금융적 결정을 driving, 몰고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편하고 기술만 좋고 하면 어떤 뭐 은행을 선택한다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고1이지만 자기 뭐 은행 계정, 계좌 정도는 하나 있죠? 뭘 많이 쓸까요? 카카오 쓰는 친구도 있을 거고, 토스 쓰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우리나라 이제 제일 큰 데가 KB죠? KB 쓰는 친구도 있고, 신한도 있을 거고, 또 어디 빠졌나요? 하나도 있을 거고요, 우리도 있을 거고요. 없나요, 이제? 또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지방은행들, 뭐, 광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또 어디, 부산은행 빠진 데 없나요? 이런 거 쓰는 친구들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이유가 편하고, 편리해서만, 기술이 좋아서만 쓰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뭔데요? This generation, 이 세대는요, is incredibly value driven. 요거 이제 핵심입니다.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를 중시 여긴대요.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Z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want bank with institution, 어떤 조직, 어떤 단체와 bank, 뭔가 금융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단체냐면 match their personal beliefs and values. 그들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과 match, 딱 들어맞는 여러분의 가치관에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은행과 금융사와 거래를 한답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형광펜. transparency, 투명성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고요. 투명성이 is vital, 중요합니다. 이 Z세대는요, skeptical 이런 단어들 잘 보시고, 물론 이제 원문이 어휘 문제긴 했으니까 또 어휘로 낼 가능성은 낮은데, 그것도 잘 봅시다. skeptical, 회의적입니다.
뭐에 대해서 회의적이냐? 그러니까 회의적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죠. A large corporation and institution. 대기업이나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that lack accountability. 책임감이 부족한 이런 lack, 그다음에 accountability, 책임감, responsibility하고는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책임에 대해서 부족한 회사하고는 회의적일 거라고. 그런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거래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들도 Z세대는 have grown up in a world, 어떤 세상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세상이냐면요, information is freely available. 이건 이제 진짜 공감하죠. 정보가 아주 자유롭게 가능한, 그러니까 투명한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고요. They expect complete transparency. 그래서 완벽한 투명성을 기대하는 거죠. From the brand, 그 브랜드로부터. They support, 그들이 지지하는, 내가 이용하는 그런 금융사, 그 브랜드로부터 투명성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Banks, for example, 예를 들어 은행들인데요.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Must clearly communicate. 이때 communicate 다음에 with가 나오면 의사소통하다인데 with 없이 바로 뭔가가 나오게 되면 뭔가를 전달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Fees, 수수료라든지 약관이라든지 이런 조항이라든지 컨디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 terms 하게 되면 기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건이나 조항, 뭐 상세 내용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how they handle customers' data, 어떻게 고객들의 데이터, 정보들을 handle, 다루는지 뿐만 아니라 해서 여기 they가 두 번째로 지칭하는 게 달랐던 은행들을 지칭하는 거였네요. 첫 문장의 they와 후반부에 나오는 they가 각각 이 Z세대가 아닌 they였습니다. Moreover, 게다가 접속사는 계속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윤리적, 여기도 형광펜. 두 번째, 방금까지는 이제 투명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 두 번째, ethical banking practices. 이때 practice는 관행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고요. 윤리적 그런 어떤 은행의 관행들이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관행도 중요하대요. 이 Z세대는요, cares, 신경을 쓰는데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적인 것들, social justice, 여러분들이 사회적 정의라든지 and the ethical implications of their financial decision, 그들의 어떤 금융적 결정에 어떤 ethical, 윤리적 어떤 함축, 의미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사에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데 그 금융사의 뭐 어떤 지주들이 뭐 의사결정권자가 부정적인 행위를 저질렀어. 아니면 특정 인종을, 특정 성별을 탄압하는 어떤 행동을 안 쓴다 이거죠. They are interested in sustainable investment. 그래서 investing. 그들은 관심을 갖는데 어디에 흥미를 갖냐면 지속 가능한 어떤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요. Supporting business. 그러면서도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supporting, 후원을 하는데 match their values. 그들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딱 들어맞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supporting, 후원을 하고, 그리고 ensuring, 확실히 하는 거에 있어 또 관심을 갖죠. 뭘 확실히 하냐면 their money, 그들의 돈이 is not being used to fund harmful practices. 이제 실제 어휘는 여기 가지고 출제가 됐었죠. 이 해로운 관행들의 fund, 기금을 어떤 뭐 돈을 이제 후원하도록 사용되지 않는 것, 그것을 확실히 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가 조금 까다로운데 관심을 갖는데 1번에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어떤 투자에 관심을 갖고, 두 번째 어떤 기업들을 후원하는데 관심을 갖고, 세 번째 확실히 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They are interested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 잡히죠? 그리고 여기 문법, 여기 be used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고요. be used 다음에 전치사 to를 써서 동명사를 쓰면 어디에 익숙하다인데 맥락상 익숙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funding 해가지고 ing 업범죄 내기 너무 좋습니다. 아니에요. 맥락상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 근데 not being used가 돼서 사용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용되지 않는 것. 해로운 관행에, 나쁜 일에 자금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 알겠죠? 여기도 이제 서술형 내기 딱 좋네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참 대단한 세대입니다. Banks, 그래서 이 은행들은요, that offe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are committed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까지가 수식어고 여기 주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구조 좀 되게 멀죠. 주어 동사 사이가. 그래서 수식어 잠깐 건너뛰고 해석해보면 이런 은행들이 Z세대의 어떤 관심을 끌 겁니다. 근데 어떤 은행이냐면 다시 한번 첫 번째 offer 제공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두 번째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committed 어디에 전념하는 거.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하는 이러한 것에 전념 헌신하는 은행들이 1번하고 2번 하는 은행들이 어법 잘 보시고요.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Z세대의 관심을 끌어당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Z세대가 선호하는데 아까 처음에 영어 붙였던 transparent, 투명하고 ethical, 윤리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 prefers, 선호하는 거죠. 자, align with their values,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그런 은행들이죠. 그러면서 강조하는데 지속 가능성, 책임, 이런 금융적 결정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내용적인 건 끝이 났고요. 이제 여기 고1 친구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직접 만드실 수 있는데 미성년자일 때 선생님, 이 부분에 살짝 가물가물하네요. 아마 못 만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고3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좀 모으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꼭 반드시 이제 오늘 여기서 더 자세한 설명까지는 못 하는데 ISA라는 계좌를 만들어서 혹은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근데 19세가 되면 여러분 혼자 만들 수 있으니까 꼭 여기다가 돈을 모으세요. 알겠죠? 여기에 여러분들 20살, 19살, 그러니까 법정 성인이 되는 나이부터 돈을 이 계좌에다 꼭 모으세요. 이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기다가 여기다 모아. ISA에다가, 알겠죠? 여기에다가 돈을 좀 모으시고요. 이제 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금융 상품들 이제 잘 모를 때니까 뭐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요즘 친구들이 이제 주식을 좀 많이 하니까 뭐 주식을 사더라도 여기서 주식을 사고요. 주식을 선생님 저는 아직 주식 잘 모르는데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던데요. 뭐 이런 말 들었던 친구들 MMF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사더라도 MMF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검색하시고요. 요런 것들 그냥 은행 적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얘가 막 굉장히 안전하고요. MMF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안정성이 95%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식을 잘 모르면 이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조금씩 주식을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씩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공부하시면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채권, 이런 것들 조금씩 사 나갈 때 이 ISA 계좌에서 꼭 만들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금적인 혜택이 가장 크고요. 해지를 했을 때 페널티도 거의 없는, 뭐 아주 조금 있는 이런 계좌니까 여기다가 돈을 꼭 모으세요.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나면 더 자세한 설명은 아마 선생님이 금융 관련된 지식을 줄 일이 한번 있을 겁니다. 일단 금융 관련된 지문이었길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 추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